제51화 소림삼걸 2. 거지 아이들의 행동에 처음에는 어이없어하던 탕명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였다. 제법인데?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하여 은자를 처음 훔쳐간 놈을 쫓아갔겠지만 탕명의 예리한 두 눈이 은자 꾸러미의 행방을 놓칠 리가 없었다. 이놈들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 그래, 어디까지 도망가나 보자. 마지막으로 은자 꾸러미를 들고 뛰던 거지 아이가 쫓아오던 탕명이 안 보이자 골목 속으로 사라졌다. 묵직했다. 담벼락에 기대 주위를 살피던 거지 아이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은자 꾸러미를 풀어보았다. 대박이다. 생각보다 많은 은자의 거지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좋으냐? 어느새 나타난 탕명이 담벼락 위에 앉아 거지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놀란 거지 아이는 또 뛰기 시작했고 다시 탕명과 거지 아이들의 추격전이 시작됐다. 거지 아이들은 은자 주머니를 이리저리 돌리며 탕명을 떼어놓으려 안간 힘을 썼다. 그러나 따돌렸다 싶으면 어느새 탕명이 나타났고 그러면 아이들은 다시 도망치기를 반복했다. 한참을 쫓고 쫓기는 공방전이 지속되자 날쌘 아이들도 점차 지치기 시작했다. 숨이 턱까지 치밀어 오르자 아이들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다. 저 자식 뭐지? 도망가면 쫓아오고 또 도망가면 쫓아왔지만 이놈은 은자를 다시 뺏지도 않고 그렇다고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는다. 그저 숨바꼭질 놀이를 하듯이 집요하게 쫓아오기만 했다. 3명의 거지 아이는 이곳 장안시장에서는 나름 유명한 날치기꾼들이다. 어려서부터 시작한 날치기 기술은 이미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고 3명의 호흡이 잘 맞았기에 한번 날치기를 당한 사람들이 돈을 되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모두 처음 도망친 아이를 쫓는데 정신이 팔려 이리저리 아이를 쫓다 보면 덩치가 작은 아이는 어느새 사라졌고 쫓던 사람은 금세 지쳐버렸기에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돈을 되찾기는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오히려 지쳐가는 쪽은 아이들이었고 은자 꾸러미의 주인인 탕명은 전혀 조급하거나 당황한 표정도 아니었다. 오히려 도망갈 테면 도망가보라 하는 표정이었다. 제 길 잘못 걸렸군. 누구나 살다 보면 한 수 위인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 고수에게는 빨리 승복하는 것이 상책이다. 거지 아이들에게는 오늘이 그날이었다. 이제 더 뛰다가는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았다. 은자를 들고 골목길을 뛰던 거지 아이가 멈춰섰다. 그만!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은자 꾸러미를 바닥에 던졌다. 어김없이 다시 나타난 탕명이 아이가 숨을 고를 때까지 아무 말도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돈도로 가져가세요. 너무 힘들어 침까지 질질 흘리던 아이가 손사래를 치며 돈을 포기했다. 너 이름이 뭐니? 이상한 놈이다. 돈을 가져가라는데 왜 이름을 물어볼까? 너 이름이 뭐냐니까? 그런데 음성이 예상과 달랐다. 부드러운 음성이다. 마치 누이가 동생에게 밥을 차려놓고 부를 때처럼 정감 있는 목소리였다. 도일인데요?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해버렸다. 그래도 의리가 있는 놈들이었다. 어느새 나머지 2명이 슬금슬금 다가왔다. 형, 잡힌 거야? 몰라. 탕명이 보니 도일이란 놈이 제일 대장으로 보였다. 너희 둘 이리 와. 체념한 듯 아이 둘이 큰형 도일 옆에 섰다. 너희들은 이름이 뭐니? 젠장, 이름은 왜 묻는 거야? 눈치를 흘낏 보던 아이 둘이 나란히 대답했다. 도희입니다. 도삼입니다. 탕명은 어이가 없다. 도이? 도삼. 설마 도둑놈 할 때 그 돈은 아니겠지? 맞는데요? 헉, 아무리 소매치기를 하며 산다지만 이름을 이렇게 짓다니. 분명 본명은 따로 있을 것이다. 고아끼리 만나 서로 소매치기 하기로 의기투합했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으리라. 탕명이 막내 도삼에게 물었다. 너 진짜 이름은 뭐야?
도삼이 대답을 안 하고 땅만 쳐다본다. 탕명의 시선이 도삼에서 도희에게 향하자 도희 역시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러자 도일이 나섰다. 동생들은 원래 이름 몰라요. 사람들이 붕어, 개똥이 이런 식으로 불렀대요. 그래서 제가 새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럼 너도 원래 이름을 모르냐? 전 알아요. 원래 이름은 탕복이에요. 어라? 내가 탕씨라고? 도일의 이름이 원래 탕복이라고 하자 탕명은 순간적으로 전생의 탕유의 기억 속으로 들어갔다. 전생의 아미파 장문 일절에게 맡겼던 어린 아들이 떠올랐다. 설마 내 아들도 이 아이처럼 버즈로 살지는 않았겠지? 아들 생각이 나자 마음이 착잡해졌다. 탕복이라고? 너 고향이 어디냐? 한중이요. 어려서 주인 따라 심부름꾼으로 장안에 왔다가 독립했어요. 웃긴 놈이다. 독립이란다. 도망이겠지. 그럼 너희들 모두 구하네? 네. 착잡했던 마음을 가라앉힌 탕유가 다시 탕명으로 돌아왔다. 탕명이 팔짱을 끼고 아이들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가자. 네? 어디요? 너희들 집. 가봐야 별거 없어요. 우리 셋이 사는데요. 잔말 말고 앞장서. 아니면 다시 도망가던지. 어휴. 어쩔 수 없다는 듯 아이 셋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앞장섰다. 잠시 후 장안성박 숲속 버려진 허름한 토담집에 오랜만에 고기 잔치가 열렸다. 우거우거. 도일, 도희, 도삼이 정신없이 닭 다리를 뜯고 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셋이서 이곳에 살게 되었다고? 네. 닭뼈를 수북이 쌓은 도일이 이제야 배가 불렀는지 꼬질꼬질한 옷소매로 기름이 잔뜩 묻은 입을 닦았다. 도일의 지저분한 모습에 탕명이 눈살을 찌푸렸다. 형님. 근데 왜 저희한테 잘해주시나요? 어느새 도일이 탕명을 형님이라 불렀다. 도일이 묻자 안 그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도희, 도삼도 탕명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상하겠지.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잡혔는데 매를 때리거나 욕지거리를 하지 않고 닭고기를 배 터지게 사주다니 이상하기도 할 것이다. 탕명이 주머니에서 은자 꾸러미 하나를 꺼내 도일이 앞에 툭 던져놓았다. 도삼이 날치기 해간 그 은자 꾸러미였다. 너 가져. 도일은 이미 꾸러미를 열어봤기에 상당한 돈이 들어있음을 알고 있었다. 네? 너 가지라고. 도일이 손사래를 치며 은자 꾸러미를 밀어버렸다. 싫은데요. 싫어? 왜? 또 술래잡기 하자고요? 도일이 손사래를 치자 탕명은 그저 아이들이 귀여울 뿐이다. 아니, 너희에게 그냥 주는 거야. 그냥이요. 왜요? 셋이 동그랗게 눈을 뜨며 동시에 물었다. 뭐? 내 동생들이니까. 형님. 훌쩍훌쩍. 도일이 먼저 훌쩍이자 도희와 도삼도 훌쩍이기 시작했다. 훌쩍훌쩍. 거지 같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듣는 따뜻한 말이었다. 울컥했던 마음을 가라앉혔는지 도일이 은자 꾸러미를 들어 탕명에게 돌려줬다. 왜? 돈 필요하지 않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형님, 저는 돈도 필요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기술. 무슨 기술? 탕명은 도일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라 어리둥절하다. 나는 소매치기 같은 거 못하는데? 탕명이 어이없어 하자 도일이 꼬질꼬질한 소매로 이번에는 눈물을 닦고는 말했다. 형님, 저희가 이래 봬도 장안에서는 알아주는 꾼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야 날치기 하다 잡혀 매도 많이 맞았지만 근래 들어 저희는 잡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손과 발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탕명이 도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너희들 빠르긴 빠르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형님. 도일아, 네, 형님. 그 형님이란 말은 빼고 얘기하면 안 될까? 좀 거슬린다. 네, 형님. 으그, 맘대로 해. 네, 형님. 도일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라 도희와 도삼도 먹던 닭 다리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내가 닭고기 사준 거? 아닙니다. 형님이 어떻게 저희를 잡을 수 있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형님이
뭐더라. 무공인가 하는 것을 익히신 겁니까? 그래도 큰형이라고 도일은 머리를 굴릴 줄 알았다. 그래, 나는 무공을 익혔다. 그럼 화산파 제자이신가요? 화산파? 내가 화산파를 아느냐? 모릅니다. 그저 사람들이 화산파가 제일 세다고 해서 그냥 말해본 겁니다. 하긴 장안에서야 화산파가 제일 가깝게 있는 문파이기도 하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런데 내가 무공을 익혔는지가 왜 궁금한 거지? 풀썩. 도일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외쳤다. 형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왜 이래? 형님, 저도 무공을 배우고 싶습니다. 도일이 눈짓하자 도이, 도삼도 다가와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형님, 시키시는 일은 뭐든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전생에서부터 거지라면 딱 질색인 탕명이다. 그런 탕명이 거지 아이들이 마치 자신을 거지 두목쯤 되는 것으로 여기며 충성을 맹세하니 탕명의 기분이 영 찝찝하다. 탕명이 어찌 생각하던 도일의 눈빛에는 확신이 넘쳤다. 저는 형님을 보는 순간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느꼈습니다. 제발 저희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긴 탕명도 전생에 사부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무공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어찌 보면 탕명과 아이들은 서로 인연이 있는 것이리라. 더욱이 이름이 탕복이라 하지 않는가. 어쩌면 자신의 후손일지도 모른다. 도일의 이름이 탕복이라 들어서인지 탕명이 찬찬히 살펴보니 도일의 부리부리한 눈과 큰 코가 자신의 외모와 비슷한 것 같기도 했다. 하긴 탕씨가 흔하진 않지. 가족일지도 모르는 아이다. 그렇다면 챙겨야 한다. 하지만 덥석 제자를 받을 수는 없다. 도일, 너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찌 충성하겠다고 하는 거지? 그랬다. 그저 단순히 무공을 배우려는 목적으로 이런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배신을 때릴 것이다. 탕명이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자 도일의 머리가 아래로 떨어졌다. 저는 형님에게서 수년 전 죽은 누이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저는 형님이 왠지 누이처럼 느껴지고 좋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도일의 말에 도이와 도삼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누이의 향기라고? 이놈들이 내가 여자였던 걸 어찌 알았을까? 킁킁. 탕명이 자신의 옷소매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다. 하긴 남자치고는 보기 드물게 깔끔하고 향긋한 냄새도 났다. 여인의 향기라? 내가 너무 깨끗하게 씻고 다녔나? 그나저나 탕명으로서는 난처한 일이었다. 어쩐다? 이놈들을 천리통으로 키워야 해? 말아야 해? 자고로 사제가는 부자지간과도 같은 것이다. 함부로 연을 맺기도 힘들지만 한번 연을 맺으면 평생 가는 것이다. 알고 있느냐? 탕명이 이리 말하는 것은 제자로 거둬주겠다는 뜻이리라. 도일이 일어나 넙죽 큰 절을 올렸다. 형님, 아니 스승님, 저 도일 평생 변치 않겠습니다. 만일 변심한다면 제 이름이 도일이 아니고 똥일입니다. 아이고, 배운 게 없으니 생각나는 게 똥뿐이리라. 탕명은 그런 도일이 더 안쓰럽게 느껴졌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52화 소림삼걸 3. 일단 거지 아이들을 제자로 받아주기로 하였으나 아이들의 행색이며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다. 깔끔한 탕명으로서는 더러운 거지 아이들과 함께하기 힘들었다. 일단 아이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좋다. 먼저 내 제자가 되려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탕명의 말에 도일의 표정이 환해졌다. 뭐든지 말만 하십시오. 탕명이 은자 꾸러미를 다시 내밀었다. 우선 나는 더러운 건 딱 질색이다. 이 돈으로 이곳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너희들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사흘 후 다시 오겠다. 그때 마음에 들면 내 제자로 받아주마. 어떠냐? 좋습니다. 그런데 형님, 아니 스승님 이름이 뭔가요? 탕명은 고작 18살인 자신이 스승님이란 호칭을 듣기에는 좀 남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이름은 탕명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탕영이라 불러라. 저와 같은 탕씨네요. 알겠습니다. 탕형.
그러고 보니 이곳은 장안성 밖 외진 곳이라 은밀하게 일을 꾸미기 적격이었다. 모든 것이 운명이라 생각한 탕명은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 그럼 사흘 후에 보자. 청소 시작. 네, 형님. 후다닥. 신이 난 아이들이 분주히 움직이자 탕명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장안성으로 발길을 돌렸다. 장안성으로 다시 돌아온 탕명의 발걸음이 가볍다. 졸지에 동생 셋이 생긴 탕명의 입가에 미소가 피었다. 탕명은 전생의 소리모골 중 마지막 제자가 되었었다. 이제 자신에게 제자가 생겼으니 그 이름을 소림삼걸이라 지어줄 것이다. 소림삼걸. 그래. 이제 소림파가 부활하는 것이다. 흐뭇한 마음으로 객잔에 돌아오니 팔봉의 마차가 객잔 앞에 떡하니 서 있었다. 팔봉이 마차 타고 소풍 갔다가 객잔으로 돌아온 것이리라. 객잔 안으로 들어가니 역시나 양도와 팔봉이 한 상 푸짐하게 차려놓고 탕명을 기다리고 있었고 녹주와 옥주는 상기된 표정이었다. 탕명 오라버니, 마차 사주셔서 감사해요. 옥주가 탕명을 반기며 살포시 웃었다. 내가 사줬다고? 탕명이 어리둥절해하자 양도가 설명했다. 팔봉이 마차를 녹주와 옥주 타고 다니라고 줬어. 마차를요? 놀라웠다. 탕명이 알던 팔봉은 이렇게 통이 큰 사람이 아니었다. 팔봉이 이 녀석, 옥주한테 푹 빠졌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마차를 옥주에게 주다니 팔봉이 옥주에게 확실히 몰빵을 한 것이다. 탕명은 팔봉의 몰빵이 헛수고가 아니길 바랐다. 옥주야. 마차는 내가 산 게 아니고 팔봉이 돈으로 산 거야. 알아요. 그래도 탕명 오라버니가 아니었으면 팔봉 오빠가 어찌 그리 큰 돈을 벌었겠어요? 모두 탕명 오라버니 덕입니다. 어라? 이것이? 탕명에게는 오라버니라 하고 팔봉에게는 오빠라고 했다. 탕명은 그제야 감이 왔다. 옥주가 탕명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어찌 자기 낭군 잘 봐달라는 뜻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옥주가 일이 나오는 것만 보아도 팔봉과 옥주는 잘 될 것 같았다. 훗, 팔봉이 혼자서만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군. 그러고 보니 할머니를 잃고 성도에서 장안으로 언니 녹주를 만나러 오기까지 팔봉이 침울해 있던 옥주를 잘 살펴주었다. 아무래도 그때 옥주도 팔봉에게 마음을 열었던 것이리라. 사람 관계가 발전하려면 어려움이든 즐거움이든 함께 겪는 과정이 필요하다. 팔봉과 옥주는 장안까지 오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이다. 그래. 나와 소림삼걸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 그렇다면 탕명이 슬쩍 녹주와 양도의 표정을 살폈다. 그런데 이쪽은 서로의 시선이 엇갈린다. 녹주는 양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지만 양도의 눈은 나와 팔봉을 향하고 있다. 아마도 양도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 했다. 녹주와 양도 형님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군. 남자와 여자의 마음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탕명이기에 가능한 판단이었다. 탕명이 기분 좋게 술잔을 가득 채웠다. 자, 마차선 기념으로 한 잔. 오라버니, 저도 마실래요. 그래. 옥주 너도 다 컸다. 푸짐한 음식과 술이 있으니 자연히 웃음꽃이 피어났다. 팔봉이 성도성 성문에서 비단을 몰래 숨겨 나오려다 사천당가 무사들에게 잡혔을 때의 얘기를 해주자 옥주와 녹주가 손에 땀을 쥐었다. 그래서 어찌 됐나요? 귀한 비단을 모두 뺏기진 않았겠죠? 우리도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구세주가 짠하고 나타났지. 자연스럽게 당소소의 이름이 올라왔고 당소소와의 인연으로 객잔 밖에 세워져 있는 멋진 마차도 사게 되었다고 설명하자 모두 안도의 한숨을 지었다. 그렇게 서로 지난 얘기를 하며 미래의 행복을 꿈꿨다. 물론 각자의 꿈은 다르겠지만 다음날 탕명은 양도에게 소림삼거를 제자로 받아 천리통으로 키우려 한다고 알렸다. 날치기 아이들을 천리통으로 키우겠다고? 네. 양형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운자 꾸러미를 줬다는 거지? 네. 약속한 사흘 후에도 아이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다면 해볼 만하겠지. 도망이요? 그 큰 돈을 줬으니
열에 9은 갖고 튀지 않을까? 탕명이 본 도일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넘쳤었다. 탕명은 도일을 믿고 싶다. 양형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한번 믿어보렵니다. 그래, 아이들이 그대로 있다면 일단 심성은 곧은 거지. 그리고 손과 발이 빠른 아이들이니 잘만 키우면 쓸모가 있을 거야. 그럼 아이들에게 직접 무공을 가르치려고? 네, 무공이라기보단 일단 경공을 중점적으로 가르쳐 최소한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고요. 그래, 그게 좋겠군. 그럼 사흘 후에 같이 가보자. 네, 그런데 말이야, 왜 그러세요? 내가 어제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 낙양에서 잔뼈가 굵은 양도가 희한한 얘기라고 하니 탕명도 급 궁금하다. 뭐가 희한한데요? 그게 말이야, 요즘 방파나 문파의 괴한들이 찾아와 비물을 요구하고 있대. 자칭 문파 깨기를 하고 다닌대. 문파 깨기요? 그래, 방파나 문파에 찾아가 비물을 청해 무공대결하고 고수들을 꺾겠다는 거지. 처음에는 작은 방파들을 찾아다녔는데 얼마 전에는 공동파가 괴한과 비물을 해서 깨졌대. 공동파라면 무림판세 지형도에도 있는 명문 정파이다. 도대체 괴한들의 정체가 뭐랍니까? 나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어. 다만 공동파를 찾아온 괴한은 자신을 마일이라 했고 다른 방파에 왔던 괴인은 자신을 마이라 했다더군. 마이요? 이름이 뭐 그래요? 탕명은 도일이나 도이처럼 그들도 고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암튼 공동파가 깨진 후로 명문 정파들이 혹시나 괴한이 찾아올까 전전긍긍하고 있대. 괴한한테 질까봐 겁이 나서 그런가요? 그럼 안 싸우면 되잖아요? 싸우기를 거부하면 체면이 깎이게 되지. 체면도 체면이지만 그놈들이 무공대결에 희한한 조건을 걸었대. 조건이요? 글쎄, 그놈들은 자기들이 지면 가져온 황금 괴짝을 주고 만약 자신들이 이기면 현판을 가져가겠다고 했대. 이기면 황금 괴짝, 지면 현판이요? 양형, 우리도 어서 현판 달아요. 갑자기 현판은 왜? 황금 괴짝을 준다잖아요. 현판을 달면 우리 소림방에도 올 수 있잖아요. 어휴, 그놈들이 소림방이 생겼는지 어찌 알겠어? 하긴 그러네요. 그런데 황금 괴짝을 준다면 엄청나게 남는 장사인데 뭐가 문제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현판을 가져가도 뭔 상관이겠어. 하지만 명문 정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지. 그렇군요. 암튼 재미있는 일이네요. 그럼 그놈들이 화산파에 쳐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글쎄, 청명이 떡 버티고 있는데 감히 화산파에 가겠어? 하긴 당금 천하제일이라고 하는 청명이 있는 화산파에는 가더라도 맨 마지막에 갈 것이다. 아무튼 세상은 넓고 희한한 사람도 많은 게 무림이다. 탕명은 자신 말고도 무림을 소용돌이치게 하려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에 흥미가 당겼다. 좋아. 언젠가는 나랑도 부딪히겠군. 탕명의 순정 내공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면 전생의 무공을 회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다만 무림 최고의 고수가 되려면 독청과 약속했듯이 잃어버린 수타진경을 전부 되찾아야 한다. 탕명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객잔에서 조용히 수련을 하였다. 그렇게 소림삼걸과 약속한 사흘이 지났다. 양도사님, 옥주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옥주와 즐거운 마차 소풍을 즐기던 팔봉이 다시 비단을 가지러 성도로 떠나자 탕명과 양도는 거지 아이들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탕명, 아이들이 없어졌어도 실망하지 마.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설마. 전생에서도 이번 생에서도 제가런이 은귀거리를 돌려준 것만 빼고는 딱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은 없는 탕명이다. 다만 세상 경험이 많은 양도의 말이기에 아이들을 굳게 믿고 있던 탕명도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서서히 아이들의 토담집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붕은 새고 벽은 다 쓰러져 가던 토담집이 놀랍도록 말끔하게 변했다.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던 흙벽은 곧고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고 거기에 반질반질한 회칠까지 되어 있었다. 집안 가득했던 먼지는 말끔히 사라졌고 새로 들여놓았는지 튼실한 탁자와 침상이 놓여 있었다. 도일이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웃었다. 형님, 어떠세요?
집과 가재도구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모습도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도일, 도희, 도삼의 얼굴은 깔끔했고 머리도 짧게 잘라 멀끔했다. 깔끔해진 새 아이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꾀죄죄한 거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이제는 제법 듬직하기까지 했다. 호, 역시 돈이 좋긴 좋구나. 탕명이 뿌듯해하며 웃자 양도도 웃었다. 하, 동생, 제자들을 잘 골랐군. 아참, 인사드려. 여기 계신 분은 내가 형님으로 모시는 양도 도사님이다. 탕명이 형님으로 모신다고 하니 아이들이 넙죽 인사를 한다. 큰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잘 지내보자. 집과 아이들이 깔끔해졌으니 이제 새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자, 무공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 이름을 새로 지어주겠다. 이름이요? 그래. 앞으로 도일은 일걸, 도희는 이걸, 도삼은 삼걸이라 부르겠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소림삼걸이다. 소림삼거리요? 멋지네요. 그럼 저희 문파 이름이 소림파인가요? 아니, 지금은 소림방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소림파가 될 것이다. 세 아이 모두 자신들의 새로운 이름이 마음에 드는 표정이다. 도일, 아니 일거리 물었다. 그런데 소림방에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5. 네, 그럼 저희까지 8명이네요. 아니, 너희까지 5명이야. 네, 왜? 실망이냐? 아, 그런 건 아닌데. 말은 아니라고 했지만 아이들이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53화 늑대 대신 여우 1. 현재 소림방 인원이 아이들까지 합쳐 5이란 말에 아이들의 표정이 시무룩해 보이자 양도가 피식 웃었다. 사람 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 내가 부방주이고 탕명이 소림방 방주야. 앞으로 소림방의 미래는 너희에게 달렸다. 탕명이 이걸과 삼걸의 어깨를 감쌌다. 나는 소수정예만 제자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소림방의 주축이 되는 거야. 자, 모두 밖으로 나가자. 오늘부터 무공수련 시작이다. 삼걸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네? 정말로 저희에게 무공을 가르쳐 주시나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이다. 좋아요. 흐흐. 밖으로 나온 탕명의 손가락이 몽산의 산봉우리를 가리켰다. 모든 무공의 기초는 하체이다. 저 몽산 정상에 있는 송월대까지 선착순이다. 뛰어. 탕명과 양도가 앞장서 달리기 시작하자 달리기가 주특기인 소림삼걸도 탕명의 뒤에 바짝 붙어 달렸다. 처음에는 탕명에 뒤지지 않던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날쌘 아이들이지만 신법을 펼치며 달리는 탕명과 양도를 따라가기는 벅찰 수밖에 없다. 먼저 송월대에 도착한 탕명과 양도가 기다리니 일걸이 제일 먼저 올라왔다. 아이고, 일걸의 뒤를 이어 이걸이 마지막으로 온몸이 땀에 젖은 삼걸이 도착했다. 자, 잘 보아라. 아이들의 시선을 모은 탕명이 기합을 지르며 뛰어올랐다. 산 정상에 고고하게 서 있던 대나무 꼭대기에 유유히 서 있는 탕명의 모습에 소림삼걸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와, 멋지다. 가볍게 땅에 내려선 탕명이 존경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들을 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방금 내가 펼친 무공은 화엽비술이란 경공이다. 무림에서 당연 으뜸인 경공이지. 너희는 앞으로 석 달간 아침 저녁으로 여기까지 뛰어 올라온다. 너희들의 하체가 충분히 준비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화엽비술을 가르쳐 줄 것이다. 알겠습니다. 좋아 소리치던 일걸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낮에는요? 저희 낮에는 뭘 해야 하나요? 낮에? 뭐 너희들 하던 거 계속해. 정말요? 당연히 도둑질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래, 너희 하던 거 계속해. 너희들이 소림방에 들어왔지만 놀고 먹을 수는 없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도 특히 화산파나 개방과 관련된 얘기는 귀담아 들어. 알겠지? 넵. 자, 구호 준비. 일발 발사. 소림방 만세.
산 정상에 오르면 호기가 끓어오르기 마련이다. 소림 삼걸과 펼칠 미래를 그려보며 한껏 흐뭇한 탕명이었다.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었다. 석가방 방주 석봉이 죽은 지도 꽤 됐으니 당소소가 뒤처리를 잘했는지도 궁금하긴 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당소소를 만나야 한다. 탕명, 이제 낙양에 가봐야 하지 않아? 가봐야죠. 같이 갈까? 아닙니다. 만일 일이 틀어져 석숭이 우리를 쫓고 있다면 같이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그럼 사룡방 방주 사단룡을 제거할 대가로는 뭘 달라 할 거야? 성도 비단을 더 달라 할 건가? 아니요. 팔봉이 좀 더 큰 상인이 되려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도의 비단도 팔봉에게는 벅찬 수준입니다. 그렇긴 하지. 그럼 뭘 달라 할 거야? 그건 낙양 가면서 생각해봐야겠어요. 말 나온 김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소림삼거를 잘 부탁할게요. 그래, 걱정 마. 간단히 보따리짐 하나를 챙긴 탕명이 객잔을 나섰다. 수타음경 내공 씨앗이 점차 커지자 탕명의 신법은 더욱 빨라졌다. 2달 전 석봉과 아귀를 제거하고 장안으로 올 때만 해도 나흘이 걸렸다. 물론 양도와 속도를 맞춰 달려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틀 만에 낙양에 도착하였다. 2배나 빨리 도착했군. 뿌듯한 마음이 든 탕명은 잠시 숨을 돌리며 낙양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한바탕 난리를 쳤던 평안로 앞 객잔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에 넘쳐났고 그 중에는 예전의 탕명처럼 외지에서 올라온 젊은이가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촌뜨기티를 내고 있었다. 훗, 낙양이 처음이면 모든 것이 신기하겠지.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낙양 거리를 휘젓고 다니던 그 많던 석가방 놈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석봉이 죽고 나서 석숭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그것을 못 본 것이 조금 아쉽군. 점소이가 뜨거운 찻주전자와 찻잔을 내려놓자 탕명이 물었다. 낙양을 활보하던 석가방 방주 석봉이 죽었다 하던데 석봉이 죽었으니 이제 좀 살기가 편해졌는가? 탕명의 말에 점소이가 피식 웃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그랬습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석봉이 그리울 정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 망나니 석봉이 그립다니? 늑대가 사라져 좋아했더니 글쎄 들개들이 나타났지 뭡니까? 그게 무슨 소리요? 그때였다. 비켜라! 저놈들입니다. 마구 처먹는 들개놈들. 10필 정도의 말을 탄 무사들이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둘로 갈라놓으며 달려와 평안로 앞에 멈춰섰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중년의 사내가 말에서 내려섰다. 저건 위연? 그랬다. 사천당가 총관 위원이었다. 위원을 보며 놀라워하고 있는데 점소이의 말은 더 가관이었다. 우라질 놈들. 저놈들이 바로 당가 놈들입니다. 저놈들이 석가방을 대신해 지금 낙양거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당가가? 네. 석가방 방주 석봉과 그의 오른팔 아기가 2달 전 요 앞에서 웬 젊은 영웅에게 당해 유절했지요. 그 후 잠시 낙양거리는 평온했으나 갑자기 태복 석숭이 사천당가 사람들을 끌어들였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놈들이 낙양거리를 접수했습니다. 한데 저놈들은 석가방 석봉보다 더 못된 놈들입니다. 도대체 뭘 어쨌는데 석가방보다 더 하단 말이지? 석가방은 그저 아나무인으로 거리를 활보하며 폭력을 휘둘렀지요. 그러나 석가방 패거리들의 눈에만 안 띄면 별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저놈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니? 저놈들은 절대 거리에서 행패를 부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요? 겉으로는 좋아졌지요. 하지만 저놈들은 거리세라고 하며 뒤로 돈을 뜯어갑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새벽에 조용히 찾아와 안갚음합니다. 저희 집도 매달 돈을 내게 생겼습니다. 제기랄, 날강도 같은 놈들. 그제야 탕명은 감을 잡을 수 있었다. 자신이 석봉과 아귀를 제거하자 당소소가 위원을 성도로 불러들여 석가방을 접수한 것이리라. 당소소가 석가방을 접수해 무슨 일을 하든 탕명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 다만 자신과 했던 약속을 당소소가 지키지 않은 것이 못내 불쾌한 탕명이다. 나는 분명 당무적을 데려오라 했는데
당소소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것일까? 아니면 당백호가 당소소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헌을 보낸 것일까? 일단 당소소를 만나봐야 하겠다. 참맛이 씁쓸했다. 찻잔을 내려놓은 탕명이 벌떡 일어섰다. 당소소, 생각할수록 기분이 더러웠다. 짜증이 난 탕명이 담을 넘었다. 물론 문을 두드리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냥 빠른 길을 선택했다. 나야. 탕명. 당소소 처소의 문이 열리고 탕명이 안으로 들어섰다. 탕명, 좀 늦었네? 언제나 오려나 기다렸어. 그래. 자신을 바라보는 탕명의 눈빛에 노기가 서려 있자 눈치 빠른 당소소는 바로 알아차렸다. 왜 그래?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표정이군. 아까 평안로 앞에서 위원을 봤어. 내 분명 당무적을 데려오라 했는데 어찌 된 거지? 오랜만에 만난 탕명이 화부터 내자 반갑게 탕명을 맞이했던 당소소의 기분이 잡쳤다. 그건 나로서도 원치 않던 일이야. 탕명, 그런데 왜 나는 너의 말이 명령조로 들리지? 내가 너의 명령을 들어야 할 이치는 아닌 것 같은데? 뭐라? 요것이 기껏 꾸준히를 해줬더니 이제와 딴소리를 하겠다는 건가? 잠시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탕명, 너와 나는 한 배를 탔는데 그까짓 일로 이럴 건 없잖아.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 나에게도 사정이 있으니. 당소소가 눈을 깔고 먼저 청하니 탕명도 성질을 누르고 당소소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래. 사정이 있다니. 어디 그 사정 좀 들어보자. 뭔 사정이 있었지? 탕명, 넌 다 좋은데 무조건 직진이라는 게 문제야. 물줄기는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 흐르는 법이야. 당소소 자신이 물줄기라는 뜻이다. 내가 물줄기면 나는 뭔데? 너는 뭐랄까?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랄까? 하지만 거센 불꽃은 금방 꺼지는 법이지. 나를 지금 가르치려는 거야? 요즘 것들은 다 저 잘난 맛에 산다. 난 그저 단순한 불꽃이 아니야. 물론 탕명 너는 단순한 불꽃은 아니지. 대단하신 탕명을 내가 어찌 가르치겠어? 우선 석봉과 아귀를 처리해준 것에 감사해. 덕분에 나의 계획이 빨리 진행되었어. 탕명의 공격적인 태도에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는 당소소이다. 하지만 탕명이 어디 혈기만 넘치는 단순 무식한 남자인가? 내면에 잠재돼 있는 여성의 섬세함 또한 갖춘 탕명이다. 그래. 내가 약간 흥분한 것은 사실이야. 어디 너의 사정 얘기를 들어보자. 역시 탕명 너는 그저 불타오르는 불꽃만은 아니야. 마셔. 한숨 돌린 당소소가 탕명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쁘게 웃었다. 왜 웃어?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며 왜 웃을까? 아, 또 시작이군. 당소소가 이럴 때마다 외면의 남성성과 내면의 여성성이 뒤엉켜 혼란스러운 탕명이다. 탕명이 아무 말이 없자 당소소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좋아, 얘기해줄게. 시간은 탕명이 낙양에서 한바탕 일을 저지른 때로 돌아간다. 탕명이 예상보다 빠르게 석봉과 아귀를 처리하자 그 소식을 들은 당소소도 재빠르게 움직였다. 서둘러 석숭을 찾아간 당소소는 석숭에 가려운 곳을 먼저 긁어주었고 입속에 혀처럼 구는 당소소에게 넘어간 석숭이 주인이 없어진 석가방을 당소소에게 넘겨버렸다. 사실 석숭의 돈을 조금씩 빼돌리던 석봉은 이 문제로 석숭의 눈밖에 난 상태였다. 부자일수록 자신의 돈에 손을 대는 것을 못 참는 법이다. 당소소는 빠르게 석가방을 접수했고 쓰레기 같던 석가방 무사들을 대부분 내치고 그 자리에 사천단가의 무사들을 채워나갔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당소소의 요청으로 사천단가 무사들을 대거 낙양으로 보냈던 당백호가 혹을 딸려보낸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당백호의 아들이자 당소소의 동생 당단생이었다. 17살이 된 당단생은 이제 자신도 어른이 되었다며 세상으로 나갈 것을 당백호에게 청하였고 당백호는 아들 당단생의 첫 번째 소임으로 석가방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당소소는 반대했다. 자신이 벌일 커다란 계획에 동생 당단생은 없었다.
그러나 가주인 아버지의 명을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었기에 적당히 타협점을 찾아야만 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54화 늑대 대신 여우희. 일단 당단생이 낙양으로 오는 것에 동의한 당소소는 총관위원과 당무적도 같이 보내달라 청하였고 어린 아들의 안위를 걱정한 당백호가 이를 수락하였다. 이렇게 하여 당단생이 석가방의 바지사장이 되었다. 하지만 당단생은 그저 바지사장 노릇만 하려는 생각이 없었으니 그게 문제였다. 당소소의 얘기를 듣고 있던 탕명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럼 당단생과 당무적도 지금 낙양에 있다는 거야? 응. 위원과 당단생, 당무적 모두의 예전 석가방이 사용하던 저택에 있지. 응. 일이 복잡해졌군. 탕명, 뭐 복잡할 것도 없어. 내가 석승을 꽉 잡고 있는 한, 내 동생이나 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 그래? 그럼 그거 뭐야? 자리세인가 하는 것도 내가 받으라고 한 거야? 탕명의 말에 당소소가 얼굴을 찡그렸다. 내가 그런 푼돈이나 뜯으려고 이 일을 벌였겠어? 그렇지. 내가 아는 당소소는 그렇게 쪼잔하고 치사한 인간은 아니지. 소소, 그럼 누가? 내 동생이 벌인 짓이야? 휴, 그래. 단생이 아버지께 실적을 보여주려고 무적을 앞세워 거리세를 뜯고 있어. 이런. 당무적이 앞장섰다고? 탕명은 당무적이 낙양에 오면 참교육을 시켜 꼬봉으로 키우려고 했다. 그런데 당단생이 무적이 놈을 낚아채 간 것이다. 응. 당단생. 요 괘씸한 놈을 어찌 처리한다? 예상 못했던 당단생의 출현으로 탕명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외부의 적이라면 단칼에 처리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당단생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으로는 같은 편이다. 내부의 적이 대처하기 더 까다로운 법이다. 그래서 너는 당단생이 하는 꼴을 그저 지켜보겠다는 거야? 탕명의 말에 당소소는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다. 당단생은 어려서부터 귀하게 커서 세상 물정을 몰라. 조만간 큰 코 다칠 거야. 무슨 소리야? 탕명, 낙양의 그 많은 개방거지가 어찌 먹고 사는지 알아? 갑자기 웬 거지? 왕사룡의 얼굴이 떠오르자 짜증이 밀려왔다. 더러운 거지들이야. 구걸해서 먹고 살겠지. 다른 도시의 개방거지들이야 구걸을 하지. 하지만 낙양의 경우는 다르지. 낙양 개방은 구걸을 하지 않아. 거지가 구걸을 안 한다고? 이것도 200년 전하고는 달라진 얘기다. 그럼 뭘 해서 먹고 사는데? 낙양 상점들에게서 구걸세를 걷지. 구걸세라고? 어째 당단생이 걷어들인다는 거리세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 상인들은 구걸세도 내고 거리세도 뜯기는 거야? 물론 모든 상점이 다 두 가지를 모두 내고 있지는 않아. 하지만 조만간 두 가지를 다 내야 하는 상점들이 우수수 생겨나겠지. 그럼 어찌 될까? 당연히 상인들의 불만이 커질 테고 개방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군. 당연하지. 당소소의 표정은 자신만만했다. 그렇군. 역시 당소소야. 그런데 이상하군. 소소, 너는 동생이 개방에 당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도 동생인데 그리 둘 수는 없지. 난 다만 단생이 혼쭐이 나서 성도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 그럼 낙양타주 양호전이 당단생을 혼내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양호전은 지금 그런 것에 신경 쓸 정신이 없을 텐데? 무슨 얘기지? 그럼 탕명 내가 혹시 눈치 빠른 당소소이다. 탕명은 어깨를 으쓱하며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다. 그래, 내가 개방과 화산파 간의 분쟁을 만들려고 화산파 짓으로 위장해서 거지 몇 놈을 손봐줬지. 지금쯤이면 화산파와 한 차례 칼질을 할 때가 됐는데? 당소소가 고개를 끄덕이며 탕명을 치켜세웠다. 탕명, 놀라운걸? 너의 계책은 정말 훌륭했어. 뭐 그 정도는 기본이지. 하지만 너의 계획은 실패했어. 뭐? 실패했다고? 그래. 무슨 소리야? 내가 석봉과 아기를 제거한 그날도 낙양당주 양호전과 석봉이 모여 그 일을 논의했는데? 그때는 그랬었지. 그럼 지금은 어떤데? 탕명, 너의 계획은 절묘했지만 거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그게 뭔데?
바로 개방 방주 왕사룡이지. 왕사룡? 왕사룡이 어쨌는데? 내가 화산파의 소행으로 어떻게 위장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낙양 개방무리를 속이는 데는 너도 알다시피 성공했지. 그런데 문제는 일이 커지자 왕사룡이 낙양에 왔다는 거야. 왕사룡이 낙양에 왔다고? 그래, 사건을 재조사한 왕사룡의 결론은 양호전과는 완전 달랐대. 왕사룡의 결론이 뭔데? 왕사룡은 누군가 화산파의 검수를 흉내내서 교묘히 개방과 화산파를 이간질하려 일을 꾸민 것이라 결론 내렸대. 뭐? 왕사룡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거기까지는 나도 모르지. 암튼 탕명 아쉽게도 너의 이간계는 실패한 것 같아. 하지만 정말 괜찮은 계획이었어. 나 당소소도 깜짝 놀랄 만큼. 당소소가 이렇게 칭찬을 하였으나 탕명은 기분이 더러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사룡에 의해 자신의 계책이 들통났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화가 났다. 그럼 왕사룡은 지금도 낙양에 있나? 아니, 깔끔하게 일을 정리하고 다시 개봉으로 갔다던데? 왕사룡 이자가 어떻게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렸을까? 정말 이자가 환생이라도 한 왕사룡이란 말인가? 답답해진 탕명은 당소소에게라도 물어보고 싶었으나 환생 얘기는 아무리 당소소라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 일단 당단생 일부터 처리하자. 소소, 그럼 당단생이 적당히 혼쭐이 나서 성도로 돌아가게 하려고 뭐 양호전에게 당단생을 혼내달라고 부탁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럴 순 없지. 그럼 뭐 좋은 생각 있어? 있지. 바로 너. 탕명, 내가 나서주면 좋겠어. 내가? 왜? 싫어? 탕명은 당단생을 다시 성도로 쫓아버리고 무적을 꼬봉으로 만들어야 한다. 남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일이지만 탕명에게는 꼭 해야 할 일이다. 좋아. 내가 뭘 하면 되는데? 이리 와봐. 탕명 보고 오라 하던 당소소가 탕명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속삭인다. 속닥속닥. 향긋한 분 향기와 더불어 여인의 입김이 귀를 간지럽히자 탕명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귀 쪽이 약한데. 당소소의 부드러운 입김에 고개를 끄덕인 탕명이 당소소의 처소를 나왔다. 탕명은 당소소의 당부대로 객잔에서 조용히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말이다. 요 며칠 탕명의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 당소소가 무림판 새 지형도를 건네주며 했던 왕사룡에 관한 얘기였다. 탕명, 왕사룡의 어릴 적 이름은 왕사군이었는데 17살에 개방에 들어오면서 이름을 왕사룡으로 바꿨다는군. 왕사룡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개방에 들어온 지 13년 만에 30살의 나이로 방주가 됐지. 지금 왕사룡의 나이가 32살이랬다. 그럼 15년 전에 환생했다는 말인데 왕사룡이 나처럼 환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놈도 전생의 무공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나와 다른 점은 왕사룡은 바로 자신의 무공을 수련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렇기에 30살 젊은 나이에 개방 방주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탕명의 의구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왕사룡이 자신처럼 환생한 것이 맞는 것 같았다. 탕명이 18살, 청명이 30살, 왕사룡이 32살. 탕명은 세 사람의 무공을 저울질해 보았다. 청명이 화산파 제자 중 으뜸이다. 내가 봤을 때도 확실히 대단한 무공을 가진 자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왕사룡은 전생의 무공을 그대로 가지고 환생했고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무공 수련에 정진했다면 청명보다는 확실히 한 수 위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 상태로는 탕명이 셋 중 제일 하수이다. 아니 어쩌면 골륜파 5강 중 한 명조차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휴,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구나. 전생의 원수 왕사룡을 잘 먹고 잘 살게 놔둬야 한다니 마음이 착잡했다. 그래, 우선 1등과 2등을 싸우게 한 후 내 무공을 완전히 되찾아 남은 한 놈을 제거하자. 계획은 훌륭하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벌떡. 머리만 복잡해. 뭐라도 해야지 안 되겠다. 답답해 미치겠다. 마음이 답답한 탕명이 객잔을 나와 평안루로 방향을 잡았다. 어서 옵쇼.
수일 전 얘기를 나눴던 점소이가 탕명을 알아봤다. 또 오셨네. 다시 온 손님은 정확히 기억하는 놈이 평안로 앞에서 석봉을 처단했던 나를 기억 못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했다. 그래, 사천당가 사람들이 거리세를 받으러 왔었나요? 어제 다녀갔습니다. 개방은? 개방 거지들도 뭐라더라 구걸세라는 걸 받아간다던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뜯어가니 정말 죽을 맛입니다. 점소이는 주인이 이모라서 그런지 다른 점소이들보다 더 개방과 낙양당가의 횡포에 분개하고 있었다. 당소소의 예측대로 뭔가 일이 터지긴 하겠군. 그럼 일이 터진다면 어디서 터질까? 바로 낙양 한량들의 돈을 쓸어 담고 있는 평안루일 것이다. 그러면 저기 평안루도 거리세와 구걸세를 모두 내고 있나? 어휴, 말도 마세요. 평안루 사장이 보통이 아닙니다. 평안루 자체적으로 무사도 수십 명 됐지요. 개방이 평안루에서 구걸세를 받아내는데도 수년이 걸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당가 사람들이 다녀갔지만 유지부동입니다. 안 그래도 곧 사달이 날 듯합니다. 오, 그거 좋은 소식이군. 그러고 보니 평안루 앞에 허리에 매듭을 찬 사내 둘이 보였다. 아마도 평안루의 상황을 살피고 있는 개방의 제자렸다. 탕명은 평안루가 잘 보이는 자리를 잡고 일이 벌어지기만을 기다렸다. 해가 막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온 10여 필의 말에서 시커먼 사내놈들이 우르르 내렸다. 맨 앞에 선 두 놈은 바로 당단생과 당무적이었다. 그런데 총관위원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옳지, 이제 시작하는구나. 호기에 찬 당단생이 당무적과 당가무사들을 거느리고 평안루로 들어가자 개방 거지 하나가 쏜살같이 어디론가 달려간다. 분명 양호전에게 상황을 알리려 가는 것이리라. 당단생이 과연 어찌 될까? 평안루에 가서 당단생과 당무적이 당하는 꼴을 보고 싶은 탕명이다. 하지만 양호전과 전승에게 얼굴이 팔렸기에 일단 조용히 기다려보기로 했다.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양호전과 전승이 개방 거지들을 대거 거느리고 나타났다. 양호전과 전승이 거지들을 잔뜩 이끌고 평안루로 들어가자마자 기물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평안루 정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먼저 우르르 빠져나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가 무사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내던져졌다. 아이쿠. 역시 평안루 무사와 개방 거지들 손에 당가 무사들이 요절이 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칼을 쓰지 않았는지 팔다리가 하나씩 부러져 길바닥에 나뒹군 당가 무사들이 꿈틀꿈틀하며 다시 일어섰다. 다음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